네, 그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왜 간지럼을 타게 됐을까?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는 이제 인과가 되겠죠, 그죠? 왜라고 그랬으니까. 자,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유를 얘기하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자, 그러면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그랬죠. 요것도 예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곤충이나 기생충 말고 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곤충이나 기생충을 제시한 것은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네요. 그죠? 자, 때문이니까는 인과가 되겠네. 그죠? 자, 하지만 간지럼은 다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대조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르다는 것은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자,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얘기해 보겠다. 역시 인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작용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서로 친밀해지는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유니까 역시 인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간의 유대감을 증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 자식 사이 또 형제감 간,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위에서는 서로 간에라고 그랬으니까 부모 자식도 서로 간이라 볼 수 있겠고, 또 형제 간도 서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친구나 애인, 자, 이런 경우도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된다? 바로 예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런데 또 왜 하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유대감을 증진시키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요거에 대한 요 의문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이유를 밝혀준다. 그러면 이제 인과로 전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해석이 방어 능력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지럼을 타는 신체 부위는 사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자, 목, 겨드랑이 등등 해서 등이 나왔죠. 그죠? 바로 그러니까 뭐가 된다? 바로 여기도 예시가 되겠네요. 바로 그런 부위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위란 어떤 부위? 바로 사람의 약점이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취약점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중 어디가 약한지 알고 방어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간지럼을 태우면서 서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한 부분의 방어를 학습하게 되는 것으로 간지럼의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원인을 정리해 준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원인 정리. 자, 그러니까 전개 방식으로 말하면은 뭐 인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볼게요. 자, 중간 세 번째 자, 예측 불가능한 간지럼. 자, 지금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간지럼을 탈 만한 부위를 간지러 보세요. 자, 겨드랑이 아래나 발바닥 등 어디든 좋습니다. 웃음이 나셨나요? 자, 단순히 촉감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을 테지만 웃음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똑같이 간지르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이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아까랑 얘기하던 게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자,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바로 왜 내가 할 때, 그쵸? 자,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역시 이것도 인과관계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르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또 뭐가 나왔어?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인과가 되겠네요.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를지를 다 안다는 것이죠. 남이 나를 간지를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면 웃음이 안 나.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웃음이 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998년에 선생님은 군인이었어요. 1, 2등병. 영국에서 남이 나를 간지를 때와 내가 스스로 간지를 때의 뇌 반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봤대. 그럼 비교해 봤다는 것은 뭐예요? 비교도 될 수 있고
즉 공통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봐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손뇌였습니다. 자, 손뇌는 어떤 감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나를 간지를 때는 간지름 위치나 세기 등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의 반응도 적었습니다. 그쵸? 여기서도 역시 인과, 그쵸? 자, 내가 나를 만질 때마다 간지럼을 탄다면, 그러니까 만질 때마다 간지럼을 탄다. 이것도 역시 인과가 되겠죠. 또 그렇게 된다면 정말 피곤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역시 인과가 되겠습니다. 남이라고 전부 간지럼을 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르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실험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그죠?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는 움찔했을지 몰라도 사람처럼 색이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속도나 한계의 변화를 계속 주면,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원인이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뭐가?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때는 간지럼을 탔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끝부분. 자, 간지럼은 단순한 촉감도 귀찮은 행동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자, 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한낱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죠. 최근 들어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사례, 그죠? 자, 사례는 당연히 뭐가 되게? 예시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역시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과적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오, 대놓고 써놨어. 예를 들어. 그죠? 자, 예시가 되겠죠.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그만큼 던집니다. 만약 공이 목표 지점보다 멀리 나갔다면 다시 던질 때 힘을 약하게 조절하면 해서 던지지요. 이거죠. 자, 그러니까 했다면 이것도 역시 인과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갔다는 게 원인이 돼가지고 힘을 약하게 조절하는 것이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간지럼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예측하려 해도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인과하기 때문에 그죠? 자, 간지럼이 나타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예측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끝이 나고 있네요. 자, 정리된 것 좀 볼게요. 쭉 위에부터 올라가가지고 내용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중요해요. 자, 학습활동 관련해서 자, 구분한 내용들은 뭐가 있냐?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하고 간지러움으로 구분. 즉 간지러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는 하나는 간지러움 이렇게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나누다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뭐다? 바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조. 자, 대조는 뭡니까?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부분에서는 요 차이점 부분을 언급할 때 되게 이제 대조라고 부릅니다. 자, 인과는 왜 그러냐 이거죠. 그죠? 왜? 이유. 요걸 대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예시. 자, 예시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어디 뭐 발바닥 뭐 겨드랑이 뭐 이렇게 그죠? 자, 예시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내려갈게요. 자, 그다음에 또 간지럼과 예측 불가능성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래서 인과, 그치? 자, 내가 나를 할 때는 어떻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가 되겠고. 자, 한편 내가 나를 간지를 때랑 그 다음에 남이 나를 간지를 때 이렇게 해서 예측할 수 있냐 없냐 해서 대조를 썼다. 즉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또 있어. 자, 간지럼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는 방법. 자, 인과로 했어요. 뭘 가지고?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인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시, 뭐 이런 거 해서 일반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래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요거 한번 우리 넣어볼까요? 네, 한눈에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카톡이 막 오기 때문에 소리를 줄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 촉감만으로 사람이 웃게 하는 뭐 간지럼이 되겠네요. 그죠? 자, 간지럼은 오래된 수수께끼다. 자, 그래서 이제 간지럼을 나눠놨죠. 그죠? 네, 가려움하고 간지럼. 자, 그러면 진화적으로 볼 때 사람은 서로 어떻다? 유대감을 키운다. 자,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간지럼을 타게든 자꾸 만지니까. 그죠? 자, 그리고 스킨십을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3번에서 똑같이 간지르는 건데도 어떻게 예측 가능하냐 아니냐, 그지? 요걸 통해서 또 이렇게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다음 끝에서는 간지럼 연구라는 것이 지각과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의의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가려움과 간지럼의 특성. 자, 외부 자극에 의한 뭘까요? 가려움이 되겠습니다. 가려움. 자, 그래서 전체에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약한 움직임을 발생해서 긁거나 문지르고 싶어지는, 그죠? 벌레 같은 거, 막 이렇게 먼지 같은 거, 머리카락 같은 거, 그죠? 아우 답답해, 그죠? 자, 그다음에 옛날에는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대요. 자, 근데 지금은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통각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대조를 썼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웃음 나는 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똑같이 통각으로 여겼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웃음 나는 거는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난다 이거죠. 뭐 발바닥 밑이랄지, 아까 예시 들었던 겨드랑이 뭐 밑에랄지 이런데. 자, 그다음에 가려움보다는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가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와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보니까 자, 뭐가 있을까요?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뭘 한다? 반응, 그죠? 자,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또 유대감 증진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몸에서 취약한 부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취약하니까 방어하는 이 되겠죠.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예측 불가능성과 간지럼의 관계는 내가 나를 할 때는 예측 가능, 남이 할 때는 예측 불가능.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지럼을 타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볼까요? 자, 간지럼은 이것과 이것의 통합 과정이다. 이거죠. 그죠? 자,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이다. 그리고 간지럼 연구를 통해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 심지어 이거를 인공지능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놀랍네요. 네. 자, 학습 활동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 네,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준 삼아서 이 개념을 기준 삼아 가지고 우리가 처음 보는 글을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시험 보기에다가. 그러면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